많이 이렇게 적어놨는지 했는데 실상 많이 작게 적으려고 적어놓은 거라서 그런 거고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쭉 들으시는 걸로 해결을 제가 하는 걸로 하고요. 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오늘 고대 중국어라고 얘기 있는데 옛날 지금 중국어의 콩이 이거다라는 건 지금 이게 이렇게 변했다가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정착이 됐는데 한 2000년 정도 2000년, 1900년, 2000년 가까이 돼갑니다. 이제 그렇게 정착이 됐는데 그 전에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나 정도를 저도 문헌을 찾다가 이렇게 하나 보여서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자. 그리고 선생님 들어봤을 때 그럴듯하다 그러면은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더 고민을 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프로젝트 근대 시기 전 한중 무지문명 교류의 언어학적 탐색 간담회의 일환을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은 한국연구재단,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할 건데 사실 답을 먼저 얘기하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이 숙이라고 하는 글자가 두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는 이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물질이 바뀌었습니다. 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콩은 작았다면 다 요약해서 압축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 전에 먹었던 콩 작았습니다. 그래서 콩 빼고 나머지까지 먹어야 되는데 이후에는 콩만 먹어도 되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바뀌지 않았냐가 지금까지 연구 결과인데 저도 거기까지는 동의하고 그래도 또 이게 혹시나 해서 지금 몇 개 더 적어봤습니다만은 일단은 거기에 그거만 기억하십시오. 숙은 작고 두는 크다. 그리고 콩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새로운 게 바뀌면서 지금까지 일러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을 잡고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은 이제 수월할 겁니다. 제가 이게 숙에서 두로 변했는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보자. 자, 콩은 오곡을 대표하는 중요한 곡식입니다. 그리고 곡식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백질을 제공해주는 곡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은 어디서 보충합니까? 원래 그 아미노산류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고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다른 미생물들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식물에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콩이고 그래서 장이라든지 메주, 두부 등의 이제 가공식품을 제가 내는 소리가 아닌데 못 쓸게요. 콩을 이건 완전 콩을 가리키는데 콩은 아닙니다. 이건 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쑥맥 이런 단어가 있고요. 쑥맥 이거는 이제 혹시나 요게 약간의 힌트가 숨어져 있는데요. 쑥맥이라는 말에 왜냐하면은 쑥과 맥을 구분 못한다는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쑥과 맥은 뭐가 쑥이고 뭐가 맥이죠? 쑥은 지금 콩을 얘기하는 거고 맥은 보리입니다. 그런데 콩하고 보리가 선생님 시장 가서 한번 보시면은 콩하고 보리를 구분을 못한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할 수 있죠. 콩하고 보리를 어떻게 왜 구분을 못해요? 콩은 콩이고 보리는 보리인데 옛날 사람은 구분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무슨 얘기죠? 콩이 그만큼 자랐을 가능성도 있고 보리가 그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을 가능성도 있겠다 정도. 사실 저는 그런데 실제 보리를 본 적은 없습니다. 보리 쌀만 봤어요. 원래 서울 촌놈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 다음에 대도, 소도, 홍도는 저거죠 뭐죠? 네, 그런 것들이 다 두라고 표시인데 그 두가 그래서 고대 중국어 문헌 보면은 숙이라는 것과 두를 같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춘추 전국 시대 이전 문헌에서 보시면 이제 종종 나타납니다. 그런데 또 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변두지사 그 논어 보시면은 변두지사 유사존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하냐면 변두가 뭐냐 그러면 그릇을 나타내 그 변두가 제사 그릇입니다. 제사 그릇 같은 거 다루는 일은 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일을 맡기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변두인데 그러면 그건 그릇을 뜻하는 거거든요. 생긴 것도 그릇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넓직하게 돼 있고 밑에 다리 받침 있고 위에다가 물건 올려놓은 제사 그릇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왜 콩으로 이제 섞여서 쓰이다가 콩으로 변했는지가 흥미롭다고 했는데 사실 안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다들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그 누구도 숙을 쓰지 않고 두를 쓰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흥미롭다고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진행이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헌 중심으로 한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2000년 전에 땅을 파서 뭐 콩을 발견했는데 이런 지금 일을 할 수도 없고 제일 흔한 게 이제 문헌에서 검색하다 보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물질적 증거를 토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거 다 그다음부터는 추측입니다.
2장에서는 콩에 대해서 보고 그다음에 어휘 변천된 걸 보고 그래서 3장에서는 물질적 차이에 대한 가설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자가 제 이야기인데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 이제 가서 한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나 뭐 보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서로 이제 지금 이제 10분 안에 제가 모든 걸 다 해결하겠습니다. 콩에 대한 주어인 대두, 황두 이런 표현을 요새 쓰고 있습니다. 요새 쓰는 걸로 해놨습니다. 녹두, 팥, 홍두 이런 식으로 녹두는 녹두. 그래서 다 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콩이래요. 그런데 콩이 이게 숙이라는 글자가 콩에 나타난 한자임을 이제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했고 지금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숙이 또 콩을 나타내기도 한단다. 자,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설문해자라는 그 옛날 책입니다. 이거 수한때 정리가 되긴 했는데 이 다루고 있는 글자가 소전체를 다루고 있어서 그 진시황 등등이 지금 만들었던 진시황의 부하가 사실 그 유명한 사람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정리해놓은 글을 이제 모아서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자인 예서체는 그 뒤에 나온 글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자의 원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보는데 여기서 이 숫자를 보면서 두야. 왜냐면은 이제 두라고 풀이를 한 이유는 이 뒤에 훈석자로 풀이한 이유는 이 설문해자 쓸 때만 해도 이제 콩은 수규로 아무도 모릅니다. 두로 하면 이게 콩이구나. 근데 앞에 글자 이상한 글자 있네. 이건 콩을 나타내는 글자다.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다. 이 콩나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여기다 그림도 딱 그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는 바쁩니다. 그리고 꽉꽉 채우는 데라고 이런 거 안 했습니다. 콩나물 다 아시죠? 굳이 여기다 사진 안 놔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한쪽에 떡잎 달고 콩나물 이렇게 아시죠? 여러분들. 예. 아니면 자기 이어폰에서 끄고 오시면 생긴 게 비슷할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특징적인 모습이 그래서 이 충실하다. 밑에 위에 부분이 싹이고 밑에 부분이 뿌리다. 이 이하 초라는 데 보면 이하는 또 이제 설문해자하고 비슷한 시기 아니 설문해자보다 좀 더 이런 시기라고도 얘기되는 책에 어휘들을 막 모아놓은 책입니다. 일종의 지금은 사전이라고 얘기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런 구절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산중의 콩을 임숙이라고 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때 이 숙자가 이 콩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임숙의 이제 숙자를 저는 이제 이렇게 경전성문이라고 또 옛날 뒤에 가서 내가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원어원 책에서 요 글자 옛날 글자를 딱 넣어놓고는 내가 옛날 글자 좀 알지라고 써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숙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알고 있는 아제숙 이런 식으로도 쓰는 그 숙자는 이 숫자의 원형 이제 초두가 붙어서 되는 숙자의 원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융숙에서 나온 글자 등등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곽박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호두라고 지금 표현했는데 잠두콩이라고 했는데 이 곽박은 또 한참 후대 사람입니다. 진나라 때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제 설명을 하려면 이 숫자 나는 알지만 여러분들은 몰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콩이라고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이거를 쓴 겁니다. 참 복잡하죠. 그렇지만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쭉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자, 요 시경에 보면은 이때 이 시경이라는 책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춘추전국에서도 막 서로 얘기할 때 많이 쓰던 책인데 그 중에서 7월 빈풍 7월 편에서 이제 7월 이 팽 요거는 형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습니다. 요 밑에 그 불화자 4개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7월에 콩을 찐다. 그 앞에 규는 아욱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콩을 찐다. 라고 했는데 이때 이제 이런 것들 쓴다는 증거를 들기 위해서 그 밑에 내용도 보시면 이제 좌전에 이 나오는 내용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알고 있는 쑥맥 불변인가 불변 쑥맥인가 그 내용을 얘기해. 그래서 이게 뭐냐 쑥맥이라고 얘기되는 그 어휘 이 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가 여기 스포일러라고 표시해 놨는데 앞에서 이미 저는 스포일러링 해버렸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쑥은 맥하고 구분이 안 될 만큼 잘거나 작았을 가능성이 있다. 정리된 내용을 읽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콩을 나타내는 최초의 한자형으로 변화했지만 의미는 콩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근데 그 콩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콩이냐? 아닐 거다라는 게 제 얘기 쭉 흘러가면서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근데 고기 그릇에서 콩으로 갑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나올 건데. 자, 그래서 두부에서 원래는 설문해자 아까 그 책에서도 콩이라고 표시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두를 얘기하면서는 그릇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기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아까 논어 태백편 얘기해 줬었죠. 변두지사, 유사존. 제사 일은 담당하는 제사를 얘기할 때 변두라는 얘기를 하면 제사다. 그릇 놓는 일은
그 시켜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공양전과 그 다음에 얘기 등등에서도 건두라고 하면 이게 제사음식이다. 제후는 왜 사냥을 가냐? 제사음식 하려고, 그 다음에 손님 접대하려고, 그리고 임금 먹이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이때 두도 콩이 아닙니다. 마른 콩이 아닙니다. 이걸 마른 콩으로 해석했다가는 경을 맞아야 됩니다. 요새는 경 맞을 일도 없습니다. 얘기 못 읽으면 어때? 그렇습니다. 용량 무게 단위로 그래서 이 그릇에 한 그릇 그 두에 한 그릇 들어갈 만큼의 양이 뭐냐라는 거 얘기할 때 4대 정도 되는 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미가 변하는데 요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전국책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요 콩 얘기할 때 꼭 중요하게 나옵니다. 왜냐면 그 한 지방에서는 그래서 콩밥을 먹을 때 이제 백성들이 먹는 것은 콩밥이다. 그리고 보리 아니면 콩이라고 할 때 이때 두를 썼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요 전국책이라는 책이 정착될 때쯤이면은 한나라 중후기를 넘어서 중후기쯤에 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글자를 이게 숫자 써야 되는 게 이 한 전국책에 맞춰서는 맞을 텐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송의 요홍이라는 사람이 그 줄을 붙이면서 사기에서는 이 비수기 맥 위에서 비맥이 두라고 되는 거를 비수기 맥이라고 하면서 고쳐왔는데 이 사기 장이열전에 보면 이게 비수기 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기를 기록했을 때쯤에는 아직 수기라는 어미가 콩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는 한나라를 기준으로 요 수기 두로 바뀌었다고 이 송의 요홍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 뒤에 내용이랑 또 제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칠보시 얘기 나왔는데 칠보시 줄을 제대로 안 했거든요. 칠보시가 있는데요. 두 개가 다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은 고문진보의 시는 좀 시 형태도 그렇고 좀 이상하고요. 시가 그러니까 너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정막을 엉망으로 칠보 다급해서 엉망으로 졌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세설신호는 상당히 예쁘게 잘 만들겠는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칠보시가 어떤 배경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칠보시를 못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이 그쵸 죽인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내가 운자도 맞춰야 되고 글자도 좀 다른 것도 넣고 빛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면 오히려 앞에 칠보시 그 고문진보의 칠보시가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세설신화에서는 그 려숙이 위즉하고 하면서 이제 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콩을 두제 부중읍이라고 하는 형태로 번갈아 쓰면서 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에서는 같은 어휘를 쓰지 않겠다라는 게 나타나지만 위에 그 고문진보에서는 저두 그다음에 연두 기하고 뭐 두가 막 3번씩 나오고 이러면은 사실 저는 이게 좀 더 다급한 거에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두가 이땐 두도 쓰였다 보시다시피 숙으로 쓰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숙 쪽이 맞지 않나 혹은 숙과 두를 다 알고 있지만 그래서 번갈아 쓰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싶고 두를 이렇게 자주 쓰는 거는 나중에 이제 글자 맞추거나 혹은 짜 맞추다가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재민요술이라는 그 농사 관련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대두와 서구를 구분해서 얘기해주고 여기 재밌는 거 이 재민요술에는 지금 여기는 안 써왔습니다만 고려두라는 표현을 쓰면서 콩이 큰 것을 고려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때 고려가 재민요술 나올 때는 고려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왕건이 세운 그 고려 아닙니다. 왜냐면은 그죠? 왜냐면 왕건 세우려면 최소한 송나라 때까지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고려는 그럼 어디냐? 고구려두라는 얘기, 고구려 때의 콩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나중에 뒤에 나올구나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두가 우세. 콩이니까 위에다가 풀쳐 붙여서 이게 콩이다라고 표현을 주려고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고깃 그릇에서 콩으로 변했다. 여기까지가 15분 걸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제 5초, 4초? 빨리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어휘 변화에 대해서 시기가 언제냐? 두 개를 제가 찾아냈습니다. 이거 참 제가 신기한데 맹자의 줄을 단 사람은 조기인데요. 조기는 108에서 201에 살았던 사람이고 이때는 맹자가 오곡을 얘기하면서 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정연 127에서 200에서 사실 보면은 조기가 엄청 오래 살았네. 오래 사셨답니다. 근데 정연도 적게 사신 분은 아니지만 그 당시 치면은 200년. 그런데 이때는 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두 개 똑같이 얘기되다가
하나는 숙이라는 콩 얘기를 쓰고 또 요때 어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때쯤이 아니었을까 대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쯤에 이제 혼용돼 쓰다가 정현은 좀 더 쉬운 말을 넣은 거고 그다음에 맹자는 좀 더 어려운 말을 넣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략 후한 때쯤에 교체돼서 송요홍의 설명하고도 맞다. 근데 이제 그런데 변화의 원인 왜 변화했냐? 같은 사물일까? 최경덕 교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콩과 관련해서 아마 국내에서 찾아보면 이분 논문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숙은 중국에 이전부터 존재해서 지금부터 콩이 작습니다. 그래서 콩뿐만 아니라 요새 우리도 먹는 그 음식 중에 중국 음식 중에 또미야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콩뿐만 아니라 콩대까지 먹고 그 안에 잎도 같이 먹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잎이 콩잎이 아니라 콩잎 자체를 뜯어서 이렇게 먹었다기보다는 그 콩을 싸고 있는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콩껍질. 그죠, 콩껍질 그 부분을 먹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먹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때 안에 보면 콩이 되게 잘고 작습니다. 두는 콩보다 좀 더 크고 둥근 것으로 지금의 대두를 가리킨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북쪽으로 산용을 쳐서 겨울파와 용수콩을 가져와서 천하에 퍼뜨렸다라는 관자. 이게 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관중입니다. 관이요. 관중인데 요때 쳤던 산용이 누구냐? 아마도 뭐 고조선 혹은 뭐 고구려와 관련이 되는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또 제후가 그러니까 춘추에서 보면 여기서 이 융첩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자전에서 다른 설명을 하는데 공량조에서 이 융이 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재밌긴 한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동북지원에서 기원해서 중국 전역으로 콩이 퍼졌는데 그 콩이 두다. 근데 처음에 사람들이 알만한 거를 대서 숙이라고 했다가 이거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콩으로 변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혼란상은 어디서 유래가 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한대 주석가들이 이제 막 이것저것 섞어서 기존의 숙을 갖고 설명을 계속했지만 주목받지 못해서 대두를 중심으로 두를 중심으로 통일이 돼서 됐고 그래서 광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이하를 확장시켜서 내용을 좀 더 추가한 책에서 대두는 이 숙야라는 표현을 쓰면서 계속 아직까지도 이 아저씨는 왜냐면은 옛날 사람들 옛날 어휘 쓰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뭘 얘기하려나? 만약 장관을 대해서 우리가 판서라고 얘기하는 경우 종종 있을까요? 아무도 안 쓰죠 요새는. 근데 옛날에는 좀 쓰는 사람도 있었고 당상관 얘기도 하고 3급 공무원을 당상관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 있다.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3분 정도 더 썼는데 좀 이거 읽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시기의 콩에 대해서는 중국어가 수기에서 주로 변화했다. 시기도 한번 추구해봤고 그다음에 문헌을 검토해보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숙은 후한 이전까지 콩이 나타났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 두는 제사글에서 도량형을 거쳐서 콩으로 변했다. 교체 시기는 후한 말 경전 주석에서 이게 제가 아까 발견한 부분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두가 그래서 숙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콩을 가리키나라는 부분에서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걸 아까 그런 내용 크기와 이런 것들도 증거는 됩니다만 왜 그러면 두가 하필이면 콩을 가리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땐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들었습니다. 콩을 담는 그릇을 혹시 두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두인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유추하는 거예요. 그대가 무게나 보피단위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유추하는 이유는 우리말에서는 그러니까 고려나 이런 데 설로 왔을 때 계속 콩이지 않습니까? 콩인데 왜 콩이라고 안 하고 왜 두라고 하냐? 그리고 뭐 물건이 가면 그 어휘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증거도 없어서 이렇게만 적어놓고 넘어가고요. 문헌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기록한 사람이 장땡이라고 기록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